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을 생각하고 나라를 걱정하는 김문수 TV의 2시엔 권익부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여러분들이 아산시장 반찬가게 아줌마가 대통령이 어떠냐고 물었을 때 거지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정말 거지 같습니다. 중국 사람은 한국 오는데 자기 마음대로 옵니다. 지금 한국 사람들이 중국을 가서 격리된 상태로 자기 돈으로 검사를 받고 체류를 하고 있습니다. 빨갱이 끌어내려야 한다면서 보수 우파 투표해서 국회로 많이 보내야 된다라고 투쟁해온 전광훈 목사는 사전선거 운동을 했다는 이유로 전격 구속을 해서 이제 2일째 됐습니다. 울산 선거 가짜 비리 수집해서 청와대가 가공하고 경찰에 내려보내서 상대 후보를 대대적으로 수사를 하고 청와대가 총체적으로 동원이 돼서 전대미문의 부정선거를 저지른 것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일입니다. 그런 방법으로 대통령 친구를 당선시켰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지른 부정선거는 전대미문의 부정선거입니다. 그런데도 구속된 놈은 한 놈도 없습니다. 그나마 13명도 검사장이 결재를 하지 않아서 부득이하게 총장 지시로 차장이 전결권을 행사해서 지금 불구속 해놓은 상태인데 제 생각으로는 아마 7월에 공수처가 발족해서 업무에 들어가면 이거 갖다가 다 무죄 놓을지 모르겠습니다. 전광훈 목사 영장 담당 판사도 매우 이례적으로 당일날 판사를 바꿨습니다. 그 바뀐 판사가 영장을 발부했는데요. 처음에는 그 전날은 그 신동열 부장판사가 심리하는 판사로 돼 있었는데 그 이후에 김문수 TV에서는 당연히 판사가 바뀐 사실을 까마득하게 모르고 그날 영장실질 심사하는 날 저희가 2시엔 김문수에서 신종률 판사가 이런 판사고 이런 판결을 해왔기 때문에 보수적이어서 어떤 판결을 내릴지 관심을 가질 만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서울중앙지법의 영장 담당 판사 4명을 그날 송두리째 바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오보를 하게 됐는데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이런 점 널리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김동연 판사가 전광훈 목사에 대해서 영장을 발부한 사유가 가관입니다. 문재인 퇴진을 위한 국민저항운동을 펴면서 보수 우파가 한데 뭉쳐서 국회로 많이 가야 한다. 이런 걸 두고 그런 발언을 한 걸 두고 이게 사전선거 운동이라고도 했습니다. 거기다가 죄질도 나쁘다고 했습니다. 울산 선거의 죄질은 가볍고 이건 나쁜 겁니까? 정말 거지 같은 세상입니다. 기가 막히는 것은 전광훈 목사가 도주의 우려가 있어서 감옥에 넣어야 한다는 판결을 했습니다. 소도 웃을 일이고 삼척동자도 웃을 일입니다. 전광훈 목사가 어디로 도망을 갑니까? 그 양반이 종교인입니다. 법과 양심에 따라서 판결을 한다고 하지만은 이건 법도 아닙니다. 양심도 아니고 모두가 거지 같은 판단입니다. 반드시 응징이 있을 거로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사전선거 무엇이 문제인지 2편을 낼 계획입니다. 근데 그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할 희한한 일 한 가지를 소개를 하겠습니다. 오늘
잠실역에서 있은 일인데요. 우선 영상부터 한번 살펴보고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김규열 씨가 좀 틀어주시죠. 방금 모욕죄로 다 체포한. 지금 여기 여자 한번 가보자. 사내 요구했습니다. 코로나 중국의 성폭행이야, 성폭행. 성폭행. 하지 않고 오히려 거꾸로 하기 경찰 왜 이래? 아, 미쳤어, 경찰이. 보시라고, 뭐 하는 거야? 그 1인 수금을 뒤로 차고 있어, 여자가. 여성 체포 영장 없이 이 미친 경찰. 4명의 너 뭐 하는 거야? 강제 연행하는 과정에 뭐 하는 거야? 이거는 정말 국제국가에서나 하는 북한에 하는 것도 뭐거든. 근데 어떻게 생각하고 야, 어쩌라고, 경찰이 뭐야? 뭐 하는 거야, 지금? 폭행하는 경찰이 폭행을 얼굴 다 기억해, 너 이거. 가만 죽이야. 아주 사람을 하나 죽이려고. 뭐 하는 거야, 지금? 야, 일이 많아지고 외놈 순사하고 누가 달라. 아니, 여기 왜 왔어? 이거 뭐 하는 거야, 지금? 경찰 순경이라 하더라도 여성이 날 물어보네! 법칙에서 부당하면은 이거 맞나, 이게? 미쳤어, 이거! 저 수갑을 뒤로 채웠어요. 저 여자가 무슨 경찰관 4명한테 한 거력이 뭐가 있다고 저렇게 수갑을 채워요. 이게 문재인 정권의 국제실상을 아주 정난하게 보여줍니다. 이 화면을 보면서 이제 저는 굉장한 분노를 느낍니다. 이 문정권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지금 보수 우파들을 우습게 하는 것 같아요. 이제 그 전국의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이렇게 법 집행을 무리하게 하고 법과 원칙을 어긋나게 하는 이런 경찰관들에 대해서 사법권을 함부로 행사하는 것이죠. 이런 데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젊은이들, 고등학생, 대학생들도 지난 과거 우리 부정선거가 있었습니다. 5.3 부정선거로 그때도 마찬가지로 4.19였죠. 4.19 혁명할 때 고려대학교가 학생들이 나서서 4월 18일 날 고려대 학생들이 용감하게 3.15 부정선거. 예, 3.15 부정선거죠. 그걸로 인해서 4월 18일 날 고려대학교 학생들이 지금 현재 서울특별시 의회죠. 예. 그까지 이제 행진을 해서 우리가 항거해서 결국 우리가 4.19 의거로서 잘못된 정권을 심판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3.15 부정선거는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게 이승만 대통령은 까마득히 모릅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그 당시 부통령 선거에 이기봉이가 네네네. 낙선 위기에 놓이니까 이승만 대통령의 허락이나 승인 없이 네네. 최인규 네. 그 당시 내무부 장관과 둘이 공모해서 네, 예. 부정선거를 했어요. 네, 그때도 예. 경찰관이 이용이 됐습니다. 예, 그렇죠? 그때도 경찰관이 예, 이용됐지.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런 걸 비교하면 울산 부정선거 네, 문재인이 기획하고 지휘한 그리고 청와대 조직이 총망라돼서 상상할 수 없는 부정선거를 통해서 민주주의를 근본적으로 파괴한 선거는 내버려 두고 내가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그렇게 정광훈 목사는 구국적 입장에서 이 정권이 공산화로 가는 걸 막겠다고 그러기 위해서는 오직 다른 데 다 장악됐으니까 국회만이라도 우파가 장악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호소한 겁니다. 예, 그냥 두고가 아니고요. 제가 예. 조금 더 나가겠습니다. 예, 예. 그냥 둔 게 아니죠. 지금 법무부 장관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임명해서 네. 지금 수사 방해를 하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서울중앙지검
지검장에 대한 그러한 분노도 우리 국민들이 가슴속 깊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불법적으로 지금 권력을 쥔 이런 여러 그 권력자들, 함부로 권력을 남용하는 이 자들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이 아마 지금 굉장히 마음속으로 분노하면서 이것은 곧 아마 폭발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들이 정신을 차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지금 본격적으로 사전선거의 문제점. 이거 대다수 국민들이 이걸 그냥 그대로 두고는 선거 하나만 하다라는 여론이 팽배해 있어요. 근데 우선 우리가 하나 짚고 넘어갈 거는 지금 코로나 우한 폐렴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번져서 국가가 거의 망조에 드는 이런 극단적인 위기로 치닫고 있는데 선거 있을까 하는 우려를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조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코로나19 사태가 커진 이유도 우리 현 정권이 제가 참 어디서부터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문제를 키운 당사자들이 누굽니까? 청와대 아닙니까? 그렇죠.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지금 민주당의 원내대표를 하고 있는 이인영 그리고 박원순 서울시장 그다음에 국무총리 정세균 아닙니까? 대구나 이 경북을 모독하는 이러한 표현도 지금 언론에서도 대구, 경북, 청도는 봉쇄한다는데 거기 무슨 빨갱이들 나왔습니까? 예, 참 그러니까 지금 현재 권력을 잡고 있는 자들의 국민 그리고 사람은 누군지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나온 김에 하나 말씀을 드리면 지금 시중에 이런 얘기가 나돌아요. 중국 공산당이 비밀리에 우한 폐렴 바이러스를 제조했다. 그래서 제조해서 한국이 수입을 해갔다. 수입한 사람이 문재인이라는 거예요. 문재인이 통관 절차도 안 받고 수입 허가도 안 받고 들여온 거니까 이게 밀수입했다. 그 밀수입한 걸 누가 팔았느냐? 신천지라는 조직이 팔았는데 신천지라는 조직이 다단계 사기 조직이어서 사기 판매 조직이어서 이게 누구한테 팔았는지도 규명을 못한다. 이런 비아냥 섞인 비유가 나돌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한국 유입과 확산에 따르는 전국을 찌른 비유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됐는데 대구 지역을 그런 식으로 봉쇄한다? 집권 여당 정부 여당 회의에서 그런 얘기를 해놓고 말썽이 나고 대구가 시끄러우니까 문재인이 거기 가서 두 차례 그런 게 아니다라고 수습했는데 수습하는 발언을 했는데 저는 여기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옛날 과거 1980년 광주 사태 이것을 보복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이런치 않고는 이분들이 지금 청와대나 이 여당에서 지금 그렇게 할 수 없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권영진 대구시장은 대구라는 보십시오 우한 코로나는 얘기 안 하면서 코로나 앞에 우한이라고 집어넣지 넣지 않았죠. 중국 우한도. 근데 지금 대구 코로나 이렇게 표현을 해서 우리 대구 경북 분들은 매우 불쾌하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론에 지금 보도되는 것이 지금 정세균 총리가 이렇게 우리 이철우 도지사가 경북 도지사죠. 도지사나 권영준 대구시장이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보도를 하고 또 그것을 못하니까 국무총리나 우리 행자부 장관이 직접 나서서 이렇게 우리가 잘 하고 있다 이런 식의 보도가 되는데 그것은 언어 도단입니다. 그게 의상실인 게 박능우 보건복지부 장관이라는 자가 이거 한국에 와 있는 우한 폐렴은 중국에서 왔다기보다는 한국에서 만들어져서 번진 것처럼 표현을 해요. 그리고 추미애는
이게 잘 대처해서 합리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런 헛소리나 삑삑 치고 네, 이제 그게 우리- 수습이 되겠습니까? 이제 오늘은 선거로 뭐 그 정도 이게 뭐 사안이 뭐 긴박한 일들도 있고 현장이 있어서 뭐 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조금 도입부가 다른 데로 좀 흘렀는데요. 오늘은 계획대로 사전 선거 운동 사전 투표 무엇이 문제인가 2편. 그래서 오늘은 지난주에는 투표용지와 투표인 명부 뭐 그걸 둘러싼 투표일 조작이 가능하고 투표용지를 여러 장 꺼내서 대리 투표도 가능하고 본선에 가서도 투표인 명부가 없으니까 할 수 있다. 이제 이런 점을 짚어봤는데 오늘은 투표함 문제도 이게 심각한 것 같아요. 그 투표함의 문제를 한번 들여다보려고 그러는데 개괄적으로 조 대표께서 투표함의 문제가 몇 마디로 요약하면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지금 우리가 투표함 선거는 뭐죠? 선거가 뭡니까? 이 공정한 룰에 의해서 공정하고 엄정하고 그다음에 그 모든 뭡니까 이 편파적으로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공정하게 공정성이 최우선입니다. 그래서 투표함 과거 사전 투표 있기 전에는 우리 그 투표함을 만들 때 우리가 철제를 썼죠. 철제 쓴 적도 있습니다. 철제 봉쇄하기 위해서. 네. 그리고 거기다가 종이를 이제 붙여서 봉인을 하는 거죠. 네. 봉인해서 열어보지 못하도록 네. 이런 그렇게 하고 그다음 현장에서 투표하고 현장에서 개표까지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 사전 투표 전자개표기가 도입되면서 2002년도부터죠. 네. 도입되면서 이것이 지금 여러 가지 문제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2002년도는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이 됐습니다. 그랬죠. 예, 네. 그 뒤에 이제 우리 지금 도입은 김대중 정부 시절에 네, 도입해서 예, 자기 후임자 선거 때 이 전자개표를 노무현이 출마해서 사용했죠. 예, 첫 사례가 예, 이제 예. 노무현 네. 대통령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지금까지 왔는데 그 점에 있어서 여야가 할 것 없이 좀 우리가 좀 그 사전 투표에 대해서 우리가 고려해봐야 된다 생각하고요. 투표함이란 것은 그래서 그 전까지는 우리가 공정하게 그 투표함에 투표지죠. 네. 투표용지 기표한 것, 투표용지에 기표한 것을 투표지라고 합니다. 투표지를 넣어서 네. 우리 접습니다. 그때는 접었습니다. 네. 접고 일련 번호가 있었고요. 네. 절치선이 있어서 예. 떼고 그것을 또 절치선이 있는 부분은 또 그 통에 담고 네. 그래서 우리가 크로스 체크가 되게 체킹이 가능했죠. 예. 예, 그랬는데 지금 이제 현행 우리가 투표함은 네. 지금 일단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고 네. 또 그 플라스틱 안에 그대로 그냥 쏟아지는 것이 아니라 천으로 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예, 그래서 천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 함을 이제 열지 못하게 막는 봉인할 때 네. 플라스틱을 이용하고요. 거기를 또 덮는데 플라스틱. 또 테이프, 예. 스카치 테이프죠. 예, 예. 스카치 테이프를 이제 합니다. 근데 제가 그러한 것에 있어서 이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홍보 영상을 최근에 만들었더라고요. 예. 그리고 그 영상을 보니까 예. 그 스티커를 한번 떼면은 거기에 표시가 있답니다. 네. 한번 뗐으니 사용할 수 없다고. 예. 예, 그러니까 그러한 논란조차 없어야 되지 않습니까? 왜 자꾸 그런 의혹을 사게끔 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거기다 그냥 종이로 그냥 해버리면 그러한 의혹도 없어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러면 저희가 네네. 이제 투표함부터 한번 봅시다. 네네. 투표함 구조가 이중 구조로 되어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네네네. 겉에는 플라스틱 통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 안에 네네. 부직포 형태의 자루가 들어있다고 예, 해요. 이거는 좀 자료 화면이 좀 한번 나왔으면 볼까요? 좋겠는데요. 예. 우리 우리 사전 투표 그러니까 그 유튜브에 선관위- 사전 투표 그다음에 안동데일리 한번 쳐보십시오. 안동데일리 치면은 영상 좀 이렇게 네, 나오는 제가 어제 편집하다가 그러니까 하여튼 예. 그 구조가 예. 보면서 이중 구조로 돼 있는 것도 납득할 수 없어요. 예. 근데 이게 본 투표는 단일 구조로 돼 있다는.
네네네. 그다음에 투표함도 다르다. 예. 그리고 예. 그 다른 이유가 뭘까요? 그런 것에 대해서 지금 제대로 답을 안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역구 선관위에 우리 네. 민원인들, 네. 유권자들이 이 의혹을 의심이 가고 의혹이 가니까 이 선관위에 가서 이제 물어볼 거 아닙니까? 네. 그럼 친절하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시원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걸 답변을 못 하니까 우리 국민들이 거기에 대한 해소가 안 되니까 계속 이 의혹을 제기하고 이런 것이죠. 그리고 그런 것을 제기하는 것을 또 KBS 같은 경우 팩트 체크한다면서 자신들이 그 의혹을 제대로 취재해가지고 우리가 그러니까 일반 시청자들이 궁금해하는 점을 풀어줘야 되는데 이번 KBS는 지금 그것을 못하고 있습니다. 우선 그 투표함에 겉껍데기에 해당하는 네. 플라스틱 통에 네네. 투표지 투구 집어넣는 그 투표함에 들어가는 네네네. 그 집어넣는 유튜브죠. 구멍이 있잖아요. 유튜브 좀 나오면 좀 틀어주세요. 근데 그거를 붙일 때 플라스틱 테이프로 붙입시다. 네네네. 근데 그거는 띄우고 동일한 플라스틱 테이프를 붙여서 네. 네네. 놓든가 띈 거를 다시 붙여도 되는 것 같아요. 네네네. 우선 여기에 재투입이 가능하다라는 가능성이 문제가 제기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게 봉인이 플라스틱 끈하고 네. 테이프로 붙이는 거 아닙니까? 네네. 스카치 테이프. 선관위 쪽에서 이야기하는 특수 스카치 테이프, 플라스틱 특수 테이프라고 해요. 테이프인데 거기에 뭐 날인도 돼 있다고 그러는데 날인 서명 거기 참관인들이 이제 서명했다. 근데 그거 띄었다 붙일 수 있는 것 같아요. 네네. 네. 그것도 확인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했는지 안 안 했는지. 했는지. 그 다른 사람 때문에 도장 찍어가지고 이거 플레이 계속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플레이를 한번 해봐 주죠. 검색하면서 플레이. 그래서 그런 것들로 봤을 때 그 앞쪽으로 좀 흘려주세요. 중간 정도로 하면은 조금 더 흘려주세요. 이거들 때문인데요. 더. 전자개표기 조금 더 나가면 조금 이제 화면이 나오고. 예, 여기 좀 보세요. 예, 여기서부터 이제 저희가 영상을 확인해 봤습니다. 보시죠. 네. 보시면 설명을 좀. 이게 이제 사전선거 투표함이죠. 여기 보면 관리관도 있고 참관인도 이렇게 서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서명을 누가 확인합니까? 저 것을. 저거 갖다 저렇게 글씨를 써놨는데 저거 갖다 붙이면 모르잖아요. 붙이고, 저거 한번 띄다가 비우면 지금 소리도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소리가 지금 그러면 소리 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니, 우리 들어보겠습니다. 옹유정 기자인데요. 두 번째 주장이 전자개표기 오류나 뭐 해킹 주장 이런 건데 이건 어떤 겁니까? 우선 전자개표기 세 가지를 체크했더라고요. 요건 뭐 다음에 다룰 아니, 그러니까 조금만 보시면 돼요. 이제 지금 조금 더 앞쪽으로 가볼까요? 좀 더 흘려주세요. QR 코드를 이제 얘기하고 이 얘기를 하고. 네, 이상이고요. 아까 이야기를 우리가 하다 말은 사전선거 투표의 용지를 담은 겉 플라스틱 통을 여는데 있어서 그 구멍을 막는 것도 다시 투구할 수 있는 구조가 가능하고 그 다음에 그 잠궈놨다는 플라스틱 끈도 다시 묶고 그걸 덮어놓은 플라스틱 테이프도 아까 띄는 거 봤죠? 띄었다 그대로 붙이면 새로 할 수 있는 겁니다. 할 수 있는 거고 얼마든지. 이제 그게 겉함인데 그거 옮기는 걸 제가 한번 보니까 창고로 가져가는데 검은색에 자루가 다 붙어 있는 것 같아요. 자루 뚜껑은 겉에 뚜껑하고 똑같은데 그걸 들고 꺼내니까 자루가 이렇게 붙어 있는데
갖다 창고에 이렇게 쭉 늘어놓는 것 같아요. 네네네. 그렇습니다. 그거 영상 준비됐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보니까 네. 제가 의심을 할 수 있는 부분은 그 자료를 네. 누가 어떻게 만들었느냐. 예예예. 그 자료를 꼬맨 자리라든가 네네네. 뭐 그런 것들이 아니면 네. 이쪽에 그 뚜껑에 붙인 그 지점에 예. 어떤 형태로든 내려서 예. 구멍을 내고 예. 예. 다시 넣어도 네네네. 그리고 거기 있는 거 쏟아서 예. 바꿔 넣어도 예예. 가능한 구조라는 게 있고요. 네네네. 이거와 관련해서는 굉장히 민감한 정보가 하나 있습니다. 네네. 이 함을 만드는데 관여했던 한 사람이 네네네. 이건 나를 고발해달라. 네네. 그 무슨 의미냐? 그래서 뭐 저한테 제보를 해온 사람이 어느 날 심경이 변했는지 제가 보자고 그랬어요. 네네네. 안 나타나고 있어요. 네. 근데 그 사람은 자기가 진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구조로 만들어주면 얼마든지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네. 그런 점에서 음. 시민단체라든가 예. 야당 국회의원들은 이걸 사전 검증을 통해서 여지를 차단하지 않으면 검색해서 찾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 얼마든지 예. 그 말씀하시죠. 사전 투표는 추가로 넣을 수도 있고 예. 바꿔치기도 할 수 있다. 근데 요즘 몇 차례 실시된 그 선거 결과 사전 투표율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가 있어요. 네. 그건 뭐 당락의 네. 절대적인 요소가 된다는 점에서 사전 투표에 관해서는 하여튼 가능성이 있는 것은 하나도 빼지 말고 다 찾아내서 이게 정말에 본말이 나가야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네. 이게 지금 본말을 전도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지금 우리가 사전 투표하는 것은 네. 그 본투표에 부득이 네. 참석 못 하시는 분들이 네. 이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죠. 매우 그 낮은 것이 그 돼야 되고요. 낮은 통계로 해서 나와야 되는 것이 맞죠. 근데 지금 벌써 사전 투표 그 투표율이 낮아요. 투표율을 근데 지금 여야 할 것 없이요. 사전 투표율을 높이는데 여야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 좀 이상하고요. 그런데 그건 뭐 잠깐 네. 말씀 중에 죄송한데 예, 예. 문재인 문재인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지난번 대선 때 네네. 공개적으로 이런 얘기를 한 일이 있어요. 사전 투표율이 26.4인가 6인가 올라가면 제가 누구하고도 후려그를 하겠다. 예, 25% 얘기했죠. 예, 25% 이상이면 25%였습니까? 예, 예. 후려그 했어요. 예, 예, 예. 그거는 무슨 얘기냐? 그거 넘으면 내가 당선된다는 예, 건 그렇습니다. 자신감의 표현 아니에요? 예, 예, 그렇습니다. 그 얘기를 다시 뒤집어 보면 그 표는 내 맘대로 할 수 있다. 네, 그렇습니다. 뭐 이런 걸로 추측해 볼 수도 자, 있어요. 보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26% 이상이 되지 않습니까? 네. 사전 투표율이. 네. 이 본말이 전도되는 것이 예. 우리는 사전 투표를 원하지 않습니다. 아니, 전자 개표를 원하지 않아요. 네. 본 투표를 하면은 그 집계를 그러니까 보관할 필요도 없고요. 네. 본 투표를 하면은 거기서는 이제 바로 현장에서 투표하고 바로 그 개표장으로 이동되니까 네. 그 오류를 그나마 막을 수가 있어요. 근데 네. 사전 투표를 한다는 것은 보십시오. 그 사전 투표 절차가 아까 투표 용지 발급기로부터 해가지고 지문 인식하고 하는 그 과정이 그 불법이 개입될 수 있는 충분한 그 여건을 형성하고요. 이것이 또 바꿔 얘기하면요. 앞으로 그러면 이게 사전투표가 정확하고 이상이 없다고 하면 본투표도 사전투표로 쉽게 하면 되지. 뭐하러 지금 그 투표할 장애까지 가서 하겠습니까? 네. 이게 지금 본말이 전도돼 가지고 있다. 이런 또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 투표함과 관련해서 투표가 올해는 4월 10일, 11일 이틀간 사전 투표를 해요. 네네. 첫날 한 거 투표함을 갖다가 네. 일정한 정해진 장소로 아마 갖다 보관을 하는 모양이에요. 네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날
네. 11일 날 네. 투표한 것도 투표가 시간이 종료되면 그 투표함을 갖다가 같은 장소에 갖다 두는데 네. 그러면 12일, 네. 13일, 예. 14일 투표가 마감이 되면 네. 네. 15일이 네. 선거일 아닙니까? 예, 투표 날. 이게 그러면 4일간 일정한 장소에 있게 말이에요. 이게 투표 마감되면 같이 개표소로 예. 옮겨가게 되는데 예. 이 관리 이동과 예, 투표함의 이송과 창고 관리의 문제점도 상당한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을 들어볼 수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공직선거법에는 사전 투표를 실시하게끔 이렇게 법이 되어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네. 그래서 4, 5일 전에 저 사전 투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공직선거법 때문에요. 네. 우리가 하고 있는데 그 4, 5일 동안 또 그러면 그것을 이동해서 선관위, 각 지역구 선관위에 가면 이제 창고죠. 어떻게 보면 창고에다가 거기다가 이제 그날 투표한 것을 회수해서 이제 보관을 해서 거기 또 이제 내부 CC 카메라도 있고 외부에 또 카메라가 있고 거기 열쇠도 있지 않습니까? 창고 열쇠가. 근데 그것을 그렇다고 해요. 그렇게 하고 관리하고 있고 더욱이 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그 경찰력도 계속 순찰을 강화하고 그다음에 보안 경비업체 있지 않습니까? 네. 그쪽에도 또 의뢰를 해서 그 관리를 감시 감독을 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네.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그 관리를 우리가 진짜 신뢰하고 믿을 수 있다면 네. 괜찮겠습니다만은 지금 현 정권에서 지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이 조혜주라고요. 네. 아시다시피 네. 예, 문캠프 그 캠코더니까. 예. 그랬지 않습니까? 예. 지금 그분이 지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입니다. 그리고 지금 모든 선관위가 문재인한테 네. 장악된 거는 애시당 처음부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지금 이 총괄하는 주관 부서는 어디입니까? 행정자치부죠. 네. 행정자치부. 그다음에 또 관할에 이 분쟁이 생겼을 때 선관위도 오지만은 경찰들의 이 그 균형 잡힌 그러한 그 통제가 필요한데 거기에 또 선관위 직원들의 이런 그 공평하지 못한 그런 판단을 하며 이번 선거에서 또 지난 우리 5구 대선 그다음에 지난 6.13 뭐 지방선거를 잘 봤듯이 지금 의혹으로 계속 우리 많은 시민들이 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우리가 의혹을 제기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제대로 성실히 못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우리가 사전투표를 하지 말자고 이렇게 외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을 나누고 계시는 분은 안동 데일리의 대표이사고 그 지역의 대표적인 인터넷 매체인데 지난 번에도 뭐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렸지만 사전 선거하고 사전 투표 그리고 개표에 따르는 문제점들을 집중적으로 여러 해 동안 보도해 본 분이어서 이분의 주장으로는 현재와 같은 제도로는 사전 투표를 하면 안 된다는 그런 강한 결론을 가지고 이걸 막기 위해서 여러 보도를 비판적으로 해왔어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대목 중에 제가 굉장히 주목해야 할 대목은 사전 투표한 것을 그 해당 선관위에 일정하게 정해진 창고에 갖다 놓고 거기 바깥에 잠그기도 하고 그 CCTV로도 감시를 하고 안에도 CCTV가 있다는 겁니까? 네, 안에도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근데 제가 제기하는 거는 두 가지 문제인데 우선적으로 이 투표함을 가지고 갈 때 왜 겉껍데기를 빼내고 자루와 달린 부분만 가지고 가는지 그 부분에 관해서는 무슨 설명이 있습니까? 네, 지금 제가 그 은평구를 예를 들겠습니다. 은평구 선거관리위원회에 가서 취재 의사를 밝히고 지난 5구 대선도 그렇고 6.13 선거 때도 제가 가서
좀 취재를 하겠다고 이렇게 의사를 표명하니까 네. 거기까지는 우리가 협조해 줄 수가 없다. 네. 그리고 우리가 다 관리를 잘 하고 있으니까 거기까지는 우리가 그 동의해 취재에 협조해 줄 수가 없다는 이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근본적으로 억세스 취재 접근을 불허한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건- 이것만이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취재할 때 우리가 선거 취재할 때는 또 특별히 우리 그 회사 그 기자증도 달지만 네. 우리가 거기 현장에 갔을 때는 거기 그 기간에 네. 그 출입증을 받지 않습니까? 네. 받아가지고 이제 취재하는데도 불구하고 접근이 용이하지 않습니다. 이제 투표소에서 이제 투표함이 봉인이 되는 절차도 공개적으로 돼야 되고 참관인이 다 참관해서 봉인과 날인에 문제점이 뭐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참관한 뒤에 차로 옮겨갈 거 아닙니까? 네, 이 차를 옮겨갈 때 이른바 호송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네, 네. 여기는 누구누구가 붙습니까? 예, 차량으로 호송할 때 이제 그 투표 참관인들, 예. 정당에서 예. 나오신 참관인들, 그다음에 투표 관리관, 예. 사무원, 예. 그다음 경찰이 네. 이제 같이 뭐 타고 이동을 한다고는 하는데 제가 가보니까 이게 지금 뭐 그냥 형식적으로 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그 선관위에 요 부분에 관한 홍보 영상을 방송 들어오기 전에 봤어요. 근데 뭐 거기에는 참관인, 경찰, 그 다음에 투표 관계자 이런 사람이 투표함은 카니발 같은 미니버스 비슷한 데다 갖다 실어요. 예, 예, 근데 그 차에 누가 타는지는 그 홍보 영상이 없어요. 예.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 참관인이 정당 대표들이 여럿 나와 있을 거 아닙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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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거기에 탔는지, 응? 예, 탔다면 누구누구가 탔는 건지 예. 그것도 사후적으로 입증이 돼야 되고요. 예, 예, 예. 거기에 뭐 바꿔치기가 일어났다면 그건 네, 다 네, 네. 책임을 져야 되는데 예,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이 명확치 않아요. 네. 거기 줄을 서서 투표함을 옮겨오는 데는 뭐 이 사람은 경찰이고 이 사람은 참관인이고 이 사람은 선거 관리요원들이고 뭐 그런 사람들이 줄을 서서 이렇게 오는 홍보 영상은 있는데 그 차에 누가 탔는지는 확인이 안 되는데 이걸 가지고 깜깜이 선거라고 하죠. 네. 깜깜이 선거입니다. 그러니까 거기까지 가고 거기서 또 이동을 또 합니다. 그렇죠? 네. 이동을 그 버스 그 봉고차 대부분 봉고차인데요. 그게 선거 개표장에서 선거관리위원회로 운반되고 그것이 창고로 이동을 또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 투표장에서 선거관리사무소에 있는 일정한 창고에 갔다가 네네. 창고에서 다시 개표소로 가야죠. 아니 사전 투표 용지는요. 응. 선거관리 그 해당구 예. 선거관리위원회에 보관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4, 5일 동안. 아니 보관해도 예. 개표소에서 보관하는 건 아니잖아요. 개표소에서 보관하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내 얘기는 예, 예. 그 호송 절차가 예, 예. 2단계로 이루어지는 게 현실 아니에요? 네네네. 그 창고에 가서 보관한 4일간 보관하는 기간 네네. 여기다가 같은 선거군의 공간 안에 있지만 다른 공간에서 개표가 이루어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네. 그럼 거기까지 가는 과정에도 네. 개입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네, 이것도 예. 동일한 호송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그 호송 절차의 대비 태세가 네. 얼마든지 네. 바꿔치기나 모종의 부정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거죠. 네, 허수아비. 있습니다. 충분히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예, 예. 그 조 대표께서 아까 설명하실 때 이 네. 호송 과정 또는 그 이제 밤을 새면 네네네. 거기에 뭐 경찰도 있고 네네네. 보안 업체도 업체 예, 예. 관련자도 있고 그리고 이 보통 선관위에는 그 선관위에 직원들 예, 그 경비실이 또 있습니다. 경비실 경비실도 이거 있고, CCTV로 볼 수 있는 예, 예, 경비실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예, 예. 제가 주장하는 거는 네네. 정당 참관인이 네. 이거 24시간 개표장으로 갈 때까지 지키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말이 안 되죠. 예,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 응. 예. 그다음에 예.
경찰 아까 조 대표가 말씀하셨어요. 네네. 이게 어느 권력에 예. 따라서 아까 보셨지 않습니까? 경찰력이. 아까 그 예. 아까 1인 시위하는 예, 사람 시위하는데. 그렇게 해가는 사람들 보면 예. 이게 뭐 게스트하우스나 뭐가 달라요. 예. 그러니까 이 경찰이라는 실제로 것도 그런 예가 있습니다. 은평구에서 네. 지난 6.13 오구 네. 대선 때 그런 일이 있었고요. 전국적으로도 그 영상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영상을 분석해 보면 그 경찰들의 공정한 법 시행을 하지 않은 영상이 많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 객관적으로, 네, 객관적으로. 중립성이 보장될 수 있는 사람에 더하여 실질적으로 개표의 이해관계가 있는 정당은 반드시 이 감시요원을 보관 현장에 예. 대기시켜서 24시간 다 감시해야 된다. 근데 이런 점이 갖춰지지 제가 않다는 거고. 재밌는 얘기를 해주겠습니다. 네. 제가 기자 아닙니까? 네네. 그래서 거기 은평구에 그 지금 우리 지사 서울지사가 있기 때문에 네. 은평구 경찰들도 웬만큼 알고 동사무소 직원들도 어느 정도 아는데 제가 취재 끝나고 취재를 하고 제가 이 기자 신분증을 벗고 네. 어떻게 하는지 이제 가봤습니다. 갔는데 제가 현장에서 저 투표지 촬영 금지라고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붙어 있어요. 네. 은평구는 특히 유독이 많이 붙어 있어요. 네. 그래서 투표지 촬영 금지가 무엇입니까? 하니까 투표지 이것을 땅지자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사무원하고 투표 참관인이요. 아니, 관리관이 땅지로. 그 종이지자. 네, 종이지자인데 네. 이 투표용지에 기표하는 순간 되지 않으면 할 수 있고요. 인증샷도 하게 한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그것을 의혹을 제기하는데 저를 투표 감독관이 신고를 해가지고 경찰 출동해가지고 그 경찰관이 무리하게 했고 그때 그 투표 참관인 중에 민주당 소속의 한 참관인이 네. 저에게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네. 제가 영상을 찍었는데요. 네. 그 촬영을 못했어요. 들고 이제 찍으려고 하는데 제 팔을 비틀고 밀어서 제가 넘어졌습니다. 네. 이게 폭행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폭행 나왔다고 이렇게 얘기해도 폭행죄로 처벌도 안 됐습니다. 그때 고소도 했는데요. 그리고 그 다음 또 웃긴 것이 일단 경찰들이 내려가자고 했어요. 네. 내려가서 거기서 뭐가 어떻게 됐는지 이렇게 얘기하더니 저를 이렇게 그러니까 업무 방해죄로 네. 여기 투표 지역에서 몇몇 대 이상 들어오지 못하게끔 하는 처벌까지 저도 받았습니다. 그게 이제 저도. 사전 투표 예. 현장에서 업무 일어난 방해했다고. 일이 예. 아까 그 조 대표가 말씀하신 것 중에 4일 내지 5일간 그 사전 투표함이 어떻게 관리되는지에 관한 부분과 관련해서 이게 경찰도 지키고 보안업체도 지키고 뭐 선관위 직원도 지킨다고 그랬는데 선관위 직원의 80%가 민노총 노조원들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노조입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그 1인 시위하는 여자를 체포영장 없이 그것도 뒤로 수갑을 채워서 4명의 건장한 남자들이 끌고 가는 모습을 보면서 전 경악을 했습니다. 이런 경찰이 경우에 따라서 투표함을 관리하면서 어떻게 돌변할 것이냐. 우리 울산시를 보십시오. 예. 울산시에 울산지방경찰청 한 사람이 그렇게 자기가 대놓고 그렇게 하명 수사를 하고 하니까 경찰들이 움직여내겠습니까? 황운하는 예. 자기 말 안 듣는 사람 예. 인사조치하고 자기 말 잘 듣는 사람 붙여서 예. 영장 발부하고 집행하는 과정을 선거 임박해서 언론 동원해서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거기 그 사람이 출마한들 이기겠습니까? 그 사필 규정이지. 예. 이게 중요하게 제가 짚고 넘어가야 할 거는 보안업체가 동원된다. 이건 용인하기 어렵습니다. 왜? 거기에 투표함을 관리하는 사람은 공권력만이 가능한 겁니다. 이건 투표라는 게 민주주의 핵심이고, 네. 그것이 지켜지지 않으면 그건 뭐 폭동도 유발될 수가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점에서 공권력이 아닌 민간 업체를 동원해서 투표함을 관리한다. 이거는 법적으로 저는 엄청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 사람들 뭐 실제로 우리가 다 양심적으로 할 것이라는 전제하에서
두는 건 문제가 없겠지만 이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현금 호송 차량이 있죠. 네. 네? 네네네. ATM에 갔다가 네네네. 끼워놓고 가는 사람. 네네네. 종종 현금 탈취해서 사라지는 사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은 다른 그 보안업체보다 몇 배의 스크린을 거쳐서 검증된 사람들을 채용해서 쓰는 거거든요. 네네네. 그 사람들 돈 훔쳐서 가잖아요. 예, 예. 영화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 보안업체가 뭐 돈 좀 줄 테니까 네. 몇 개 함 가서 너 뒤져가지고 예, 예. 다 바꿔치워라. 예, 예. 응? 예, 예. 뭐 그렇게 해서 현금 탈취해서 1억 버는 것보다 이거 해서 한 10억 받는 게 훨씬 네, 나아요. 그러니까 내부에서 얼마든지 경찰이든 그 보안업체한테 완전히 맡기는 건 아니고 그 협력을 구한다는 것이죠. 아니 그렇게 한다면 어쨌든 간에 예, 예. 거기에 동원되는 구조는 민간인의 구조 자체가 네. 선거에 참여한 정당이 내보낸 참관인을 제외한 거는 네,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국가 공권력이 예, 그렇습니다. 동원돼야 한다. 예, 예,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맞습니다. 뭐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면 조 대표께서 예. 요즘은 우리가 다음 그 방송 때 네.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네. 여기에 예. 과연 공권력을 제외한 네, 네, 네. 국가 공권력이 제외한 감시 요원들이 어느 게 배치가 되는지 네. 그건 좀 확인을 다시 해서 예. 이건 다시 한번 제가 예. 그거는 제가 네. 오래전부터 시민의 눈이라고 있습니다. 네, 예. 이 시민의 눈이라는 이것이 이제 그 선거 감시하는 단체입니다. 근데 네. 이 시민의 눈은 네. 뭐 아시는 분은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네. 명계남 그 영화 배우 예. 뭐 배우죠. 명계남 문성근 씨가 조직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성격이 벌써 이 단체는 벌써 편향된 예. 단체입니다. 그래서 예. 이분들이 그 선관위 주변에 텐트까지 쳐가지고 예. 이 감시를 한다는 거 해서 예. 그 선거관리위원회 예. 뭐 짜고 치는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예. 아무튼 굉장히 그 선거관리위원회 그 직원들을 예. 좀 힘들게 했다 이런 예. 것을 제가 취재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우리 그래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보수 중에도 네. 선거 감시단이라고 해서 네. 지난 그 6.13 지방선거에서 우리가 은평구에서도 한번 시도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그때 그 선거 감시단이 그 은평구 선거관리위원회 그 건물에 들어가지는 못하니까요. 밖에서 그 시민의 눈도 그때 있었거든요, 옆에. 그래서 그때 우리도 지켜봤는데 불이 수시로 꺼졌다 켜졌다 하는 거예요. 그럼 켜지면은 이제 우리 시민의 눈 말고 우리 보수 선거 감시단에서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하면은 불이 또 꺼진답니다. 그리고요. 예. 이제 선관위 쪽에서는 네. 이런 소명을 할 것 같아요. 바깥에 CCTV가 있다. 네네. 그다음에 안에도 CCTV가 있다. 네. 근데 그 CCTV가 네. 정상적으로 작동해서 부정이 개입할 여지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객관적인 검증을 하는 절차를 밟습니까? 저는 제가 그것을 이제 물어보면은 우리가 뭐 CCTV가 얼렁뚱땅 넘어가는 겁니다. 정상적인 절차가 없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뭐 안에도 한것 있고 같습니다. 밖에도 있고 예. 저 그것은- CCTV가 작동되기 때문에 예. 상황실에서 우리가 다 체크한다. 네. 네. 말은 있을 수 있어요. 예, 예, 예. 그러나 여기 직원이 들어가서 예. 조작했는지 예, 예. 교체했는지 예, 검증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를 예, 예. CCTV 영상을 풀로 예, 예, 예. 각 지역구마다. 선거구에 참여한 예, 투표 참관인이나 이 감시 요원들은 네. 또는 정당의 차원에서 네, 네. 요 투표함은 까기 전에 네, 네. 이런 절차를 밟아보니까 안전하더라. 예, 예. 뭐 이런 검증 절차는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네, 네. 그 절차는 없다. 네, 네. 뭐 그건 이렇게 없습니다. 말씀하셨어요. 예, 예. 뭐 그렇게 볼 때 네, 네. 사전 투표는 투표용지나 투표인 명부 네. 그리고 검증되지 않고 공인되지 않는 코드로 인쇄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법적인 문제도 거론이 돼서 지난번에 방송을 해드렸는데 이제 오늘은 투표함 그 자체가
부정이 개입할 여지가 어떤지를 우리가 부분별로 좀 살펴봤습니다. 뭐 그건 투표함 자체의 문제. 제가 이야기할 그 시간 좀 주시죠. 예, 예. 이따가 예, 이야기 예. 좀 주십시오. 예, 예. 지금 할까요? 예, 예, 예. 그러면 이제 정리할 예, 시간이에요. 예, 제가 예. 중대한 제가 지금 김문수 TV를 통해서 네.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는 사전 투표 문제뿐만이 아니고 우리 그 대법원 중앙선관위 KBS의 이 커넥션이다 이렇게 제가 감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대법원하고 KBS 말씀을 커넥션이 했다. 여기 지금 기사가 지금 나오는데요. 네, 제가 네, 안동데일리에서 단독 취재한 것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내려보실까요? 예, 여기 보면은 이 지금 저 대법원에서 지난 판례가 9월 지난 19년 작년이죠. 작년 9월 26일 날 네. 대법원의 판결이 하나 난 게 있습니다. 네. 그게 어떤 판결이죠? 아까 제가 워드 문서로 준 거 있죠. 네네네. 예. 거기 보면 넘기시면 자 대법원 이게 판결 19년 9월 26일 판결이 그랬고요. 예. 이 지금 소송을 제기한 것은 2017년에 했기 때문에 사건 번호입니다. 예. 2017 수 122 예. 이 사건에 대해서 대법관들이 이제 판결을 한 부분이 있는데요. 어떤 내용이냐면은 바코드 사용으로 인한 투표의 비밀 침해가 상당수 있다 이래가지고 무효 소송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원고가. 두 번째로는 사전 투표 용지에 사전 투표 관리관의 사인이 미날인 되어 있죠.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사전 투표 용지에 그 사인이 찍혀 나오기 때문에 이걸 찍을 필요가 없는 거죠. 투표 관리관이. 거기 찍혀 있습니다. 벌써 이미. 예.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 대법관이 이제 판결한 내용을 보면요. 사전 투표의 경우 바코드로 일련 번호에 표시한 투표용지를 사용하여야 하고 그 일련 번호를 떼지 않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 관련 조항에 따라 이루어진 그러니까 피고는 선거관리위원회입니다. 피고의 선거 사무관리 집행에 어떠한 규정 위반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여기에 정식으로 반박을 할 수 있는 것이요. 우리가 입법부가 있고 사법부가 있고 행정부가 있지 않습니까? 입법에서는 뭐 합니까? 그 법을 만들죠. 법안을. 만들어서 법안을 확정시켜서 그 법안이 통과되면 국무회의나 이 공표를 통해서 우리 국민들이 확정이 되면은 그때부터 이제 그 법률로 적용해서 판사들이 그 법률을 가지고 기준으로 해서 판결을 내립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지금 여기 판결을 내린 이 문구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공직선거법에는요 1차원 바코드를 이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판사가 이야기한 것은 바코드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바코드로 일련 번호 그랬는데 여기 QR코드라는 용어를 쓰지 않았어요. 판사가요. 그리고 그 바코드라는 것은 제가 아까 또 다른 제가 통화 녹취록을 하나 드렸습니다. 드렸는데요. 제가 직접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 이과 이모 주무관과 이 통화를 해서 녹취를 했고요. 녹취록을 이제 보시면 자 사전투표 용지에는 QR코드에는 정당이나 후보자를 분류할 때는 그 사전투표의 QR코드를 읽지 않습니다. 단순히 모양을 인식해 분류하는 기능입니다. QR코드가요. 단순한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1차원 바코드로 충분히 이런 예를 들면 선거명, 선거구, 선거위원회 거기에 들어가는 여러 그렇게 정보가 많지 않아요. 그런 것은 충분히 1차원 바코드를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무관이 이야기한 것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공직선거법에는 1차원 바코드를 사용하게끔 되어 있는데 왜 QR코드를 사용하는지 제가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직원은 바코드 종류에는 1차원, 2차원 바코드가 있는데 1차원 바코드보다는 개선된 2차원 바코드인 QR코드가 바코드가 이런 사용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바코드가 훼손될 경우 좀 더 인식률이 높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정보의 양을 보다 많이 담을 수 있다. 이런 답변을
제가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요. 조 대표 이 얘기를 좀 정리를 해보면 네네네. 작년 9월 26일 네. 대법원 판결로 네네. 바코드 사용으로 인한 네. 투표의 비밀 침해에 관하여 네네. 이거 비밀 침해를 한다는 거 아닙니까? 네네네. 바코드가 찍힌 저 투표용지에 의하면 네네. 사생활이나 뭐 그 사람에 관한 비밀이 침해될 수 있다는 겁니까? 아니면 투표 비밀이 침해될 수 있다는 그 겁니까? 누구한테 투표를 했는지 예, 이걸 이걸 알 수 있는 거죠. 예. 우리가 기본권입니다. 예, 선거의 4대 원칙은 우리가 보통선거, 음. 평등선거, 직접선거, 비밀선거입니다. 음. 이게 확보가 된 상태에서 우리가 선거를 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것은 명백하게 이때 그 원고가 주장한 네. 것은 여기에 말하는 비밀 선거에 위배된다는 이런 지적을 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대법관들이 판결하기를 이렇게 그럼 이 판결이 지금 예. 잘못됐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잘못된 점을 짧게 요약을 하면 예, 요약하면은 네. 제 2018년 네. 그 국정감사에서 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나와서 네. 여러 행자위원회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 국회에 네. 거기서 이제 지적을 했습니다. 네. 지금 1차원 바코드를 사용하는 것이 문제가 많이 되어서 계속 지적을 받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우리 사무 총장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래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그런 지적이 많으니까 시정을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답변을 했어요. 변명을 하면서 그러면서 그 국회의원들이 이제 공고를 했습니다. 그 위원회 차원에서 네. 바코드 규정이 그 오해의 여지가 많으니까 시정하라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시정하라고. 그 시정하라고 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선거관리위원회 위원회. 그러니까 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한테 예. 그 대표에서 나왔죠. 사무총장이. 예, 예. 그래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예.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특별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예. 국정감사를 하는 자리에서 예. 그 QR코드 사용은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차원 바코드로 법에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 왜 자꾸. 근데 이게 QR코드를 바코드 사용이라는 거, 작년 9월 16일에 한 거는 네네. QR코드하고는 다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요, 지금 요 바코드 사용이란 것이 네. 이게 명확해야 되는 겁니다. 법에는 1차원 바코드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QR코드에 의한 프린팅이 된 투표용지를 사용하는 거는 위법입니다. 위법이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또 위법입니다. 근데 지금 이 판사가 네. 이 대법관이 네. 지금 우리 그 입법부에 도전한 거죠. 이게 네. 지금. 그래서 매우 심각한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기자들이 좀 취재를 해가지고 네. 좀 이거는 입법부가 우선입니다. 그러면 해석이요. 다음 다가오는 선거에서는 QR코드로 인쇄가 되는 그 투표용지는 당연히 무효겠네요. 예, 무효입니다. 네. 지금 이게 지금 무효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누굽니까? 입법부 기관인 국회의원하고 네. 중앙선거관리위원회하고 네. 대법원장이 와서 여기 우리 그 민주주의는 상권이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네. 입법행정 사법부로 엄격히 네. 견제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여기에 대해서 대법원이 잘못된 이 판결을 한 겁니다. 지금요. 그래서 그러면 예. 요 부분은 네네. 우리가 별도로 네네네. 뭐 제가 우리 취재진을 이용해서 네. 다시 취재를 해봐야 할 대목이 상당 부분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예를 잠깐만 제가 예. 또 한마디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판사들은 사법부가 이렇게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라위에서는요, 우리는 지금 선거관리위원장이 대법관입니다. 네. 근데 지금 선거에 관련해서 이 판사들이 지금 재판을 하지 않습니까? 네, 네. 말라위 같은 경우에는 작년 그 선거가 지금 보시고 있는데요. 네. 지금 제리 존 롤링스라고 가나 전 대통령입니다. 예. 여기 나와 있는 영문으로 나와 있어서 그런데요. 네. 여기 그 말라위 위에 잠깐만 예. 말라위에 있는 그 그러니까 재판관들이 네네. 미국 달러 네. 20만 빌리언 달러, 네, 밀리언 네, 달러입니다. 네, 이게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하면 2억이 조금 넘어요. 예. 그 돈을 거절하고요. 그리고 또
누구한테 거절했냐면 뇌물을 바쳤어요. 네. 뇌물을 공정선거 그러니까 대통령 당선된 예. 측의 인사가 이 헌법재판소의 판사들한테 뇌물을 2억 이상이 되는 우리 돈으로 네. 2억 이상이 되는 돈을 뇌물로 줬는데 그쪽에서 거절하고 네. 그 선거가 무효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예, 예, 예. 그러니까 우리보다 훨씬 더 이 말라위라는 나라 혹시 아십니까? 알죠. 어디? 예. 미개국 중에 예, 아프리카의 미개국이니까. 그 북부에 있는데요. 영국 식민지였는데 독립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여기서 그래서 이렇게, 예. 저거는 이제 우리 개표기를 가져가서 네, 우리 개표기를 가져가서 투표해서 문제가 된 무효가 된 여러 나라가 있으니까 그거는 우리가 한 코너를 다시 만들어서 다루기로 하고 네. 오늘 뭐 시간이 좀 네. 흘러서 네, 네, 네. 아까 제가 말씀드리다만 네. QR 코드 그 자체가 법이 규정한 비밀 보호를 할 수 없는 예, 예. 투표의 비밀을 보장 안 되는 예, 예. 예. 코드를 사용해서 예, 예. 프린팅하면 안 되죠. 예, 예. 그러니까 그 부분이 문제가 뭔지를 예, 예. 정확하게 법 규정은 뭐고 예, 예. 판사가 판단한 거는 뭐고 예. 왜 배치되는 판결을 지금처럼 했는지 네. 그다음에 제가 다음에 이걸 썼을 때 네네네. 그러면 다음번에 다음에 투표를 하면서 이 QR 코드로 인쇄된 투표용지를 썼을 때 그 투표의 효력은 어떻게 되는지를 예, 예, 예. 관계 부서에 예, 예, 예. 정확하게 취재를 해서 예, 예. 우리는 입장이라도 받아서 예, 예, 예. 판단해보고 예, 예. 이거 쓰면 안 된다. 예, 예, 예. 이게 먼저 지금 3월 며칠 날 3월 3일 날. 지금 가처분 신청 들어간 거 예, 예, 예. 이 부분이죠. 예, 예. 현재 지금 3월 3일로 기일돼 있는데요. 예, 예, 예. 이게 공직선거법 20조 3항을 위반한 겁니다. 아까 예. 판사가 예.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사전투표 용지 발급 시스템이 불법이다라는 거 하고요. 그 다음에 사전투표 용지에 QR코드를 인쇄하는 것은 위법이다 해서 집행정지 신청을 그러니까 했는데 예. 그 신문 기일이 3월 3일 14시 20분. 예. 2시 20분에 서울행정법원 지하 2층 219호실에 예, 여기에 대해서 우리 많은 우리 이 투표가 염려되시는 분들은 관심을 가지고 이때도 많은 분들이 이게 가셔서 이제 이 소를 가져왔습니다. 제기한 예. 고소인 측에 예. 그 변론인이 누군지 네. 막 그것을 좀 알아서 네. 그 변론인에 대한 취재도 네. 상당 알겠습니다. 부분 알아봐야 될 것 같고 예. 상대적으로 이 선관위를 네. 대변에서 나오는 선관위 변호인이 있을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네. 크로스 체크를 네. 취재를 해서 예. 우리 나름대로 네. 이 부분에 관한 결론을 가지고 방송을 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갖겠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저희들이 사전투표 해서는 안 된다라는 취지의 두 번째 편으로 투표함에 쌓여 있는 부정의 소지를 이모저모 알아봤는데 그 중에는 투표함의 문제, 봉인, 그 다음에 잠그는 거, 뭐 그런 문제, 운반 관리에 동원되는 인원이나 경비의 문제, 여기 다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투표라는 거는 어디까지나 축제로 치러지고 휴일로 정한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사전 투표라는 거는 부득이한 경우에 부재자 투표의 범주를 좀 넓힌 거여서 이것이 이렇게 허술하게 관리되고 운영이 된다면 투표 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 파다한 여론이고 국민 여러 계층이 사전투표를 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고 실제로 여러 군데에서 이걸 집중적으로 좀 다뤄달라 뭐 이런 요구가 있어서 우리가 그런 측면에서 편성을 했는데 실제로 두 번째 시간을 가져보니까 의문이 가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희들이 뭐 시간을 좀 더 할애해서 다음 시간에는
이런 문제를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그 개표기 이게 전자개표기인데요. 세계, 미국, 홍콩, 일본 전자개표기 사용 안 합니다. 편의상 사용하는데 수개표로 한 결과로만 발표를 합니다. 이제 그런 점에서 미국의 일각에서는 문재인을 대통령이라고 하지 않고 전자개표 대통령이라는 비아냥까지 하고 있는 것은 현실입니다. 뭐 우리 김문수 TV에도 한국 전문가이면서 한국인이면서 미국인인 마이클 리가 뭐 그런 얘기를 몇 차례 강조한 일이 있는데요. 그래서 전자개표기의 문제도 다음 시간에 다루면서 대표적으로 개표 과정을 통해서 본 문제가 뭔지를 작년 4월에 치러진 경남 창원의 성산 선거구의 개표 상황을 우리가 다시 한번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고 거기에 어떤 문제점들이 있었는지를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